예, 지승호의 잡설 시간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경향신문 6월 11일자 토요일 칼럼을 보니까 이범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범 선생님이 민주당 이번 위기는 넘기 어렵다라는 이게 제목으로 칼럼 쓰셨습니다. 여기서 일부 칼럼 전체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렇게 제목이고요.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음,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을 뭐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는 586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내 후속 세대가 586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기색이 없다. 즉 문제는 낡음이 아니라 게으름인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공부를 안 하지만 이들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수란 원래 기존의 가치를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는 뭔가를 고쳐 나아지게 만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386들의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후속 세대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진단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박가분 작가가 우리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젊은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데서 이론을 그래도 공부하고 내놓는 사람이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10년이 지나면 이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보는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이분 기범 선생님 말대로 바꾸는 걸 바꿔야 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야 뭐 그냥 기존에 나가는 대로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좀 인정받고 하겠지만 바꿔야 되는 사람 뭘 바꿔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 이 정당이 민주화 복지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해내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뭐 저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강신 선생님한테 했더니 제 선생은 여전히 민주당한테 애정이 있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도 화가 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애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해야 또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또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잘해야 또 민주당이 또 변화를 하고 또 새로운 또 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거기서 또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추구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봤는데 제가 2014년도에 기획을 해서 냈던 책입니다. 제목이 이대로 가면 또 진다고요. 그렇게 가서는 이렇게 이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또 진다라는 제목으로 손석준 선생님하고 책을 같이 냈는데 서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이 책은 못 보신 분들도 많고 할 테니까 안녕들 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얼마 전 유행했습니다. 모두 안녕하지 못하니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위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겠죠. 예전 보릿고개 시절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말이 인사말이었듯이요. 얼마 전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했습니다. 식당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머니가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현장에 있던 봉투엔 5만원짜리 14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보내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착하디 착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왜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사건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구멍 뚫린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곧 수그러들겠죠. 매번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의 무능력을 개탄하는 사람들도 정작 복지정책을 확대하자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주장은 외면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를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영리병원과 대기업 의료보험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영아 사망률이 엘살바도르보다 높으며 무상의료가 되는 이웃나라 캐나다보다 평균 수명이 몇 년이나 떨어진다는 건 크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이클 무어는 프랑스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의료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못 믿어왔는지 프랑스에 사는 미국인들을 모아 얘기를 듣는데 그중 한 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께 죄책감이 느껴져요. 여기서 저는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병원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혼자서만 프랑스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게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는 미국 국민이 그런 말을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시위할까 두렵고 반대할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요. 정부와 맞서길, 시위에 나서기를 두려워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경외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코에서는 영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철도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대처 총리조차 의료 민영화는 손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보험으로 운영되는 한 병원에 가서 마이클 무어가 묻습니다. 돈 내냐? 고 병원 관계자든 환자든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캐시어라고 쓴 표지를 본 마이클 무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돈은 안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맙소사 거긴 환자에게 돈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까지 오느라 들어간 차비를 돌려주는 곳이었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무상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관타나모 수용소이기도 흥미롭습니다. 9.11 테러 때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해서 전 미국인들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았던 활동가들이 병에 걸리지만 미국 정부와 사회는 이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결코 치료받지 못합니다. 마이클 무어는 그중 몇을 관타나모 기지로 데려가서 치료해달라며 퍼포먼스를 벌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난감해진 마이클 무어는 수소문 끝에 이들을 쿠바의 아바나 국립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쿠바 국민처럼 무상으로 미국에서 치료받지 못한 질병을 치료합니다. 미국의 이런 의료제도를 처음 이식한 사람은 닉슨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그 닉슨.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데자부 현상, 즉 기시감을 느낍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워터게이트, 그리고 의료 민영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경찰이 세웠습니다. 축하합니다. 100만 번째 이용자로 선정되어 상금을 받게 되셨어요. 신호라도 위반한 줄 알았던 운전자는 어리둥절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그런데 상금을 어디 쓰실 예정입니까? 운전사가 답했습니다. 운전 면허를 따는 데 쓸 계획입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당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는 술만 마시면 행설수설한답니다. 뒤에 앉아있던 귀가 먹은 할머니가 이 소동을 지켜보며 한마디 합니다. 거 봐라. 훔친 차로는 멀리 못 간다고 했잖아. 도난 차량의 무변화 음주운전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수상하자 경찰이 말합니다. 아저씨, 트렁크 좀 열어보세요. 이어지는 누군가의 대답.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 밖에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며 사태를 키우는 형국입니다. 이 농담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의 주체가 국가 권력인데다 진실이 드러나도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증거가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데도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심지어 국가사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은 변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 안 그런 사람이 있냐고 큰소리치며 외려 비판자의 입을 막아버린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공허한 메어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제한은 없는 걸까요? 저들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르냐? 정권 줘봤는데 별것도 없었잖아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착하지만 무기력하게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민주정부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과거 민주정권은 지금처럼 삭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거나 바꿀 기회를 얻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누구보단 낫다며 남 탓을 일관하거나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다며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우리를 믿지 못할까라고 눈을 흘기지만 말고 그 이유에 대해 한 번쯤 돌아봤으면 어땠을까요?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고 모독하고 내보낸 데만 힘을 쏟지는 않았던가요? 아주 간단히 셈해봐도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힘을 모으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말입니다. 너무 오만했거나 무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8년 전에 쓴 글인데 지금 읽으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봐도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제발 좀 바뀌길 바라고요.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꾸준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